그래서 환경적인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 그 다음에 우리의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변화. 그래서 뭐 여러 가지를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어떻게 하면 이산화탄소의 그 발생량을 줄일 수 있을지 고민하는 단계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자동차가 지금 뭐 가솔린으로 가는 자동차에서 지금 전기차로 가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요거를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전기차로 넘어가는 이유는 전기차도 어차피 지금 그 화석연료로부터 지금 전기를 얻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더 그 경제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런 경우가 돼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전기차와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전기차랑 또 수소차가 있는데요. 잠깐 제가 저 칠판을 좀 사용을 한번 해볼게요. 전기차가 있고 그 다음에 수소차가 있는데요. 그 뭐 당연히 전기차는 전기로 가겠죠. 수소차는 수소로 갈 거고요. 그럼 이게 완전히 다른 거로 이제 느껴지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같아요. 수소를 이용해 가지고 전기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수소차도 전기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은 전기차와 수소차가 있는데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하지 왜 수소차와 전기차를 동시에 지금 하고 있는가 보시게 되면 전기차는 뭐가 필요하냐면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배터리가. 근데 배터리가 문제가 뭐가 있냐면 지금 이제 소위 말해가지고 리튬 배터리라는 걸 쓰고 있는데요. 리튬 배터리는 리튬이 사실 별로 없어요. 현재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제 남미 쪽에 있는 그 사막 같은 곳에서 이제 많이 채취를 하고 있는데 리튬 배터리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차를 만들게 되면 승용차는 괜찮아요. 승용차에는 이제 배터리를 충분하게 넣을 수 있는데 문제점은 뭐냐면 트럭을 만드는 경우에 생깁니다. 그러면 트럭의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배터리가 엄청나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승용차의 경우에는 뭐 기껏해야 우리가 사람이 한 4명 정도 탈 텐데 근데 트럭의 경우에는 사람이 아니라 엄청난 양의 화물을 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화물을 실기 위해서 배터리가 엄청나게 들어가야 되죠. 근데 그 배터리도 이제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 엄청난 양의 배터리를 싣고 다닌다라는 게 이제 부담이 돼서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수소차입니다. 그러니까 수소차는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문제라고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보다는 전기차는 승용차용, 그 다음에 수소차는 상용차, 트럭을 비롯한 그런 상용차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수소가 갖고 있는 것과 이제 전기차의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점과 시사점이 있어요. 전기차는 그러면 전기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러면 전기를 거기다가 꽂아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전기는 어디서 올까요? 전기는 발전소에서 옵니다. 그럼 발전소에서는 어떤 연료를 사용할까요? 지금은 거의 다 화석연료입니다. 화석연료는 뭘 가지고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탄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순간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차를 사용해 가지고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발전소에서 이 전기를 댄다면 의미가 별로 없어요. 현재는 그렇거든요. 자, 그러면 또 이제 여기서 질문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질문은 뭐가 있냐면 그럼 굳이 뭘 할 필요가 뭐가 있냐? 화석연료를 여기다가 그냥 쓰고 있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가솔린 같은 것들 그냥 가솔린 디젤 여기다 쓰면 되는 거지. 그래도 이게 에너지 효율이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화석연료를 쓰면 안 되고 어디서 나오는 게 제일 좋으냐면요. 태양열에서 나오는 게 제일 좋죠. 태양열. 태양열로 태양이 이제 우리한테 에너지를 주면 여기서 태양열을 받을 수 있는 솔라셀 배터리를 이용해 가지고 여기서 다시 배터리로 갔다가 전기를 만들고 뭐 이런 사이클을 돌리면 제일 좋은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 태양열을 에너지로 바꿀 때 뭐가 필요하냐면 뭐가 제일 좋으냐면 플라티늄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백금이라는 거죠. 백금이 제일 굉장히 잘 사용되는 건데요. 좋고 문제점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백금을 다 여기다 차에다가 쓰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없어요. 근데 만약에 쓸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걸 캘 수도 없고 그래서 얘는 좋긴 하지만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한테 주어진 문제는 뭐가 있냐면 우리 백금 못 쓰니까 이거 대신 싼 거 갖고 한번 만들어 보자. 이게 뭐가 있냐면 이제 철이거든요. 철. 싼 거 갖고 이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것 좀 만들어 봐 라고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은 문제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게 연금술이랑 비슷하거든요. 백금이 할 수 있는 거를 싼 거 갖고 좀 해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소의 경우에는 그러면 수소의 얘기도 좀 재밌어요. 수소는 H라고 이제 표현이 되거든요. H2라고 하면은 이제 H와 H가 두 개가 있어서 이제 H2인데요. H다. 그러면 얘를 이제 산소랑 반응시키면 뭐가 나오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뭐가 나올까요? 물이 나옵니다. 물이 이제 H2O. O는 이제 산소고요. 산소고. 그러면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자동차가 가는데 자동차 뒤에 이제 가스가 나오는데 냄새를 맡아보니까 그냥 물이에요. 예, 물이 무슨 냄새가 있겠나 모르겠는데 그냥 물방울만 조금 맺히겠죠. 그래서 물이 나오니까 그러면 이산화탄소도 안 나오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또 문제가 계속 등장하는데요. 그럼 수소는 어디서 나올까요? 수소는 맞습니다. 수소는 어디서 나오냐면 지금 그 많은 경우에 이제 부생수소라고 하고 있는데요. 부생이라는 거는 그냥 격가지로 나오는 수소죠. 어디서 나오냐면 그 화학 공장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유를 처리하게 되면 이제 거기서 그 수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지금 문제점은 뭐가 있냐면 어떻게 하면 이 사이클을 끊을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화석연료 말고 물을 분해해서 수소와 산소를 얻으면 좋은데 물을 분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이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면 좋을까요? 발전소? 이 에너지가 태양열에서 오면 좋죠. 예. 근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하냐면 이런 애들이 필요. 그러니까 문제가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이거는 좋은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없애고 싶은 화석 연료가 계속 등장하는 거죠. 그러면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 없을까? 그래서 그 문제를 지금 과학자들과 공학자들이 지금 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문제가 호락호락하지 않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또 같이 벌어지는 문제들이 뭐가 있냐면 이것과 이제 먹거리 문제랑 또 같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 에너지 문제랑 그다음에 식량의 문제랑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쉽지 않은 문제예요. 진짜 어려운 문제고. 근데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대로 이 문제를 안 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이 문제를 안 푼다면은 우리는 이제 큰일 난다라는 거죠. 어떤 문제가 생길 거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먹는 대로 쓰는 대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무것도 안 하면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과학자들이 지금 계산한 게 1.5도예요. 앞으로 온도가 1.5도 정도 남았다라고 보고 있어요. 1.5도로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우리도 모르겠다. 진짜 큰일이다. 우리 후속 세대는 어떻게 살지 모르겠다. 그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안 쓰고 뭔가 액션을 우리가 취해야 되기 때문에 쉬운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방법이 있고 조금 하는 방법이 있고 진짜 일을 많이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게 되면은 지금은 이제 한 30년, 40년 뒤에 큰일이 닥칠 거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뭔가를 우리가 해야 되겠죠. 한국의 경우에는 굉장히 적극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탄소를 줄이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다. 그만큼 맨날 이걸 해야 되겠다는 이제 압박감과 부담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생각을 비틀어서 좀 새로운 것들을 좀 만들어 볼 수 있을까? 그게 제가 하는 고민이 되겠습니다. 고민의 결과물이 이제 분자로 만들어진 이제 분자 구조체인데요.